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상할 거예요. 무슨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네 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징어 게임 참 재밌게 봤어요. 정말로. 얼마 전이죠. 또 이렇게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이 오 영감님께서 막 미국에서 춤도 추시고 그랬죠. 맨 처음에 공유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딱지치기를 하죠. 이제 이정재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나서 뭘 주죠? 이렇게 명함을 줘요. 명함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어마어마한 동양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저게 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사유를 하고, 그렇지,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러한 계속적인 사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동양 철학을 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러한 의미로 드라마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걸 한 번씩 사유를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형도 있었고, 그 다음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그 진행 요원들이 있었죠. 원, 방, 각이라고 들어보신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는 원이죠. 그 다음 이제 네모는 방이고, 이거는 각, 세모는 각이라고 해요. 원, 방, 각이에요. 동그라미는 원, 그 다음에 네모는 방, 그 다음에 세모는 각이에요. 왜 원방각인가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의 점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죠. 원이 만들어졌죠. 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네모 방을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선을 그었더니 각이 됐어요. 이게 원방각 이론이에요. 원은 뭐냐면 저 위에 하늘이에요. 하늘. 저 밑에 방은 땅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인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천지인, 많이 들어보셨죠? 동양 사상이에요. 그냥 천지인. 그래서 삼자, 추자, 홀수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천지인의 일체, 삼위일체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삼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꽃꽂이 할 때도 그런다. 꽃꽂이 입이 이렇게, 이제 장미꽃이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어그지게 지그재그로 위에 거 하나 남기고, 그 밑에 거 하나 남기고, 밑에 거 하나 남기고, 밑에 거 하나 남기고, 밑에 거 하나 남기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어긋짓게 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짝수로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꽃꽂이 할 때 또 법칙이 뭐냐면, 장미꽃을 꽃꽂이를 꽂았다면 9개를 꽂는다. 국화꽃을 꽂는다. 그러면 3개를 꽂는다. 이렇게 홀수로 꽂아요.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홀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 천지인의 일체. 그래서 삼자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천은 하늘이죠. 지는 땅이죠. 땅지자. 이는 뭐예요? 사람인자예요. 천을 갖다가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래요. 정신, 성품 성자예요. 그러면 땅은 뭐냐면 물질, 우리 몸, 육체. 그리고 우리 몸의 육체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에너지. 우리 본성과 우리 정신과 우리 육체 사이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동양말로는 기운이라고 그러고 서양말로는 에너지라고 하겠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우리는 또 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하늘천자 천, 땅지자 지,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천을 갖다가 또 신이라고 할 수 있고, 땅을 갖다가 우린 동물이라고 그러고, 이건 저번에 철학 공부할 때 배웠었어요. 철학이란 할 때. 0에서 어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나? 0 그어놓고 100 그어놓고 제가 그랬죠. 이쪽 100은 신이고 이쪽 0으로 갈수록 본능, 욕망에 충실한 동물이고, 인간은 그 신과 동물 사이에 중간적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쪽 100%는 제가 100% 향한 쪽으로 가면은 이성이 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선을 추구하는 성선설이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에는 100% 선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다. 이게 이제 동양의 성선설이죠. 그 다음에 이쪽 0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욕망을 가진 동물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성도 가지고 있고 욕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산다라고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구분을 하자면 아까 이제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그리고 이건 육체예요. 이 육체 안에 에너지, 기운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위에 100% 신은 뭐예요? 원칙, 법칙, 원리,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 땅에는 어떠한 구조가 있겠죠. 육체는 구조로 되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에너지가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세 중심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맨 위에 상단전이 있어요. 백회라고 여기 정술이 있어요. 이제 백회 이게 상단전이 있고요. 중단전은 심장에 있어요. 하단전은 어디 있냐면 배꼽 밑에 있어요. 이 세 몸의 무게 중심의 균형을 맞아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상단전이 약하든지 중단전이 약하든지 하단전이 약하든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전자가 이 단전이에요.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전체적인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요가고, 요가 이퀄 균형이란 뜻이에요. 요가 이퀄 균형. 요가 이퀄 결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가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균형 결합을 만드는 것이 요가예요. 요가의 의미가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이면 밑에는 육체, 남자의 정액이죠. 그 가운데 흐르는 에너지. 이것이 또 우리의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 기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격이 이쪽으로 발달이 된 사람은 이쪽 머리형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이 발달이 된 사람은 가슴형이라고 그러고 밑에가 발달이 된 사람은 장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형은 이 밑에 그 성욕이나 아니면은 식욕이 항상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가슴형은 마음이 따뜻해서 사회복지사나 남을 돌봐주는 성직자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머리형들 같은 경우는 교수나 이제 교사들이나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질 이야기 할 때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들어갈까? 장형에 들어가요. 그래서 장형은 아까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배나 성욕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영국 그 조문을 가는데 조문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침밥 식사를 꼭 하기 위해서 조문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장형은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이러한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천지인, 이 전체 원방각의 균형,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동양 철학의 핵심이에요. 자, 저 위에 원은 성품의 모양은 동그랗다. 원래 성품은 완전한 선, 맹자의 성선설,
완전한 선을 가지고 있다. 100%이다. 동그랗다. 둥그럽다. 원만하다. 중심과 주변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임이 뭐냐면 곤지 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이게 둥그러울 원자예요. 동그라미 원자예요. 중심과 주변의 조화를 꿈꾸는 게 곤지곤지예요. 다음에 가운데 세모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전기의 모양은 세모 각자예요. 이 각자가 뿔각자예요. 뿔각자. 어디 있어요? 뿔이 3개가 있죠. 그죠? 꼭지점 홀수와 짝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세모 인간이에요. 그럼 또 이제 인간을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만하지 못하다, 모나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욕심이 있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 원만하지 못하다. 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다? 둥그러울 동그라미 원자다 라는 거죠. 이 밑에는 이제 이거 방이에요. 방은 네모죠. 목숨의 모양은 네모방이다 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맨 마지막에 구슬치기인가 그 게임에 깐부잖아. 우리는 깐부잖아 그랬잖아요. 이 깐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이 있어야 구슬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에 좋아하냐면 가로와 세로에 좋아해요. 가로와 세로를 구분하는 사리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자 그 뜻이에요. 이것이 가로구나, 이것이 세로구나. 근데 가로와 세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뜻하는 게 방, 네모예요. 우리가 이 네모 방자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사방팔방 그럴 때 사방은 4개의 방.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사방이 다 막혀있다. 여기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 이 뜻을 할 때 그 방자예요. 단동식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동식품은 이제 단군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 육아법이죠. 단동식품에 나오는 10가지 육아법이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보면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예요. 도리도리 애기 보고 그러죠. 도리도리 그러면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세상을 좀 다양하게 봐라. 앞만 보고 살면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게 사람의 도리구나. 이게 세상의 이치구나라는 것을 폭을 넓게 고개를 돌리면서 보고 살아라. 보고 느끼고 사람됨을 배우면서 자라라 라는 하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곤지. 인간은 땅의 이치 속에 살고 땅은 하늘의 이치 속에 살고 만물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이 그 이치 속에 존재함을 알아라. 그래서 내 중심과 주변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라는 게 곤지곤지예요. 우리가 이제 선마 그러는데 아빠가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애기 발바닥을 2개를 올려놓고 밖에 선마 애기가 넘어지지 않게 그러면 애기가 아빠 발바닥 위에 아빠 손바닥 위에 애기가 서 있잖아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서 굳건하게 살아라. 해서는 우리 어비어비가 무슨 말이면 그 애기들이 전선을 만지려고 할 때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애비 손대지 마. 애비 그거 위험해. 애비 그러죠. 그게 이제 어비어비예요.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이를 때 하는 말로써 커서도 일하는데 도리와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할 것은 해야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라.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라 이 뜻이 어비어비예요. 남자 잼 내가 뜻을 왜 안 적었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인생에 살면서 잡을 것은 잡고 놓아줄 것은 놓아버려라.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다. 네가 쥐어야 될 것이 아닌데도 네가 쥐어주려고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된다.
줄 것은 쥐어라. 대신 놓아줄 것은 놓아줘라. 이게 이제 잼 그러죠. 작작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짝짝꿍 그러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가는 이치가 아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가는 이치를 네가 깨달았으니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든 신 100%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신으로 가는 이치를 알았으니 그 기쁨을 손뼉을 치면서 기쁘게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춰라. 잘한다. 이게 이제 짝짝꿍이에요. 네가 그 세상 사는 이치를 알았으니 그 길로 계속 가라. 그러니 우리는 계속 응원을 해주마. 잘한다. 이게 이제 짝짝꿍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원, 방, 각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징어 게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중요한 우두머리 몇 명은 네모였어요. 그리고 세모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모가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가지고 싶어서 무자비하게 총으로 세상 사람들을 경쟁해서 총으로 쏘면서 자기 자신 것을 다 챙기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모였어요. 네모가 몇 명 없었다. 지도자가 왜 네모였냐? 사실은 아까 지도자는 땅이었잖아요. 아니, 네모는 땅이었잖아요. 네모는 땅이었는데 왜 네모가 지도자가 되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였다. 이 돈이 결국은 뭘 하더라? 지도를 하더라. 이게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잘 봐보세요. 동그라미는 신이었고 진리였다. 그런데 신이었고 진리였던 동그라미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진행 요원 중에서.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시체 끌고 가고 시체 끌고 간 자리에 피 닦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사실은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 하늘이고 신인 동그라미가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받쳐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는 뭐였다? 욕망이었고 돈이었다. 그래서 땅인 네모 욕망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더라. 이게 오징어 게임이 말하는 자본주의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제적 패자인 참가자들은 단 한 명의 승자만 일확천금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 뭐였어요? 토마토프스의 사회 계약론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뭐였어요? 메두사호의 뗏목에서 150명이 남았는데 일주일 후에 135명이 죽고 15명이 살았다. 누군가를 뜯어 먹어야 내가 생존을 하는 이러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 사는 재미가 없어서 이 게임판을 만들어 봤어 라고 해요. 참가자들은 맨정신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분리할 땐 인간성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경쟁체제 속에서 인간 본성을 파헤치겠다는 것, 이 자본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타락한 인간상을 다룬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고, 오징어 게임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우리의 이웃도 다 있었음을 또 한편에서는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보세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욕망에
찌들어 살고 돈을 향해서 추구하고 가지만 이렇게 열차 속에 빠져있는 노인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열차를 밀고 들고 이렇게 깔려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택시를 들어서 사람을 꺼내는 모습들. 이건 뭐예요? 금방 말한 대로 자신의 힘을 믿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고 우리 이웃도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과 100에서 욕망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원, 방, 각 세 가지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훈민정음을 만들게 하는 모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금 한글, 이 모든 한글 글자는 원, 방, 각, 천, 지, 인에서 나왔던 거예요. 천, 동그라미였죠. 지, 땅이었죠. 인, 사람인이었어요. 땅은 이렇게 네모로 여러분들 받쳐줘요. 그죠? 진리는 항상 둥그렇고 원만하기 때문에 원자를 썼어요. 사람은 욕망으로 찌들어 있어서 모나다, 각지다, 뿔각자, 뿔처럼 모나다 라는 것으로서 세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원, 방, 각이었는데 천지인 그러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글자를 또 만들어서 한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까 요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머리형 상단전, 여기가 가슴형 중단전, 여기가 장형 하단전에 전체적인 조화를 꿈꾸는 것,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서 결합을 이루는 것이 요가. 요가 이퀄 결합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 사회도 이게 오징어 게임에 이제 그 진짜 땅에다 그려놓고 하는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원이에요. 그죠? 원. 방이 어디 있어요? 땅이에요. 이게 땅.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각이 있어요. 원, 방, 각이 오징어 게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방각이 뜻하는 게 뭘까? 공격자와 수비자 양측으로 나뉘어서 즉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모든 돈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누군가가 오징어 머리에 도착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죠. 인도 사람이죠. 누구야?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단 하나의 경우를 항상 이 드라마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뭐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자라는 거죠. 누군가가 넘어질 때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삼원 철학이라고 해요. 세 가지 철학, 세 가지 이치, 삼위일체라고 했죠. 천, 하늘 천자, 하늘이죠. 이게 이제 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 그러죠. 아빠의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 부르듯이 모든 100% 경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주 이치를 깨달은 원만한 마음이에요. 100% 신의 마음이에요. 지는 뭐냐면 땅이에요. 방이라고 그러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나가는데 바른 마음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엄마가 바른 마음으로 이끌어주죠. 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럼 사람은 뿔각자를 썼어요. 법을 깨닫지 못해서 자연이나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 그래서 세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방각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인간 삶의 목적과 인간 생명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일체 관계이다. 천지인은 하늘과 땅, 사람의 기운과 마음을 뜻하며 자연과의 조화, 영적 교류 속에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덕을 체득해서 하늘의 이치, 아버지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이치와 진리의 말씀과 어머니의 덕, 땅의 덕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인간 완성을 이루는 것이 동양 철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은 육아 철학, 공자맹자가 만든 육아 철학은 천인합일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양명학은 지행합일이라고 말을 했고, 암과 행동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범아일여, 진리와 대우주와 나라는 소우주는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에서는 신인합일, 100%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합일 사상이 바로 뭐다? 동양 철학의 목적이다.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는 성공을 위한 경쟁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상을 표현하고 있고, 지금 현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즉 지금의 세상은 뿔각 세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뾰족하다고 했죠. 결국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적자 생존의 경쟁 사회 속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지만, 경쟁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을 서로 묵인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죠? 동양 철학의 합일 사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이에요. 아버지의 원만함과 어머니의 덕, 그 조화로 한 가정이 평화롭게 살아가듯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또한 통치자의 원만함, 통치자의 그 둥그러운 마음과 법의 발음, 어머니의 법의 발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효리예요. 이효리가 이제 여러 곳에게 문신을 많이 했죠. 문신을 했는데 이쪽 왼쪽 팔에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이러한 문신이 있는데 생명평화문이라고 그래서 이 문신을 많이 해요. 이 문신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해예요. 이건 달이에요. 그러면은 해와 달의 조화죠. 이건 뭐냐면 땅에다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여기 뭐같이 생겼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예요. 이건 뭐같이 생겼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모양은 또 뭐같이 생겼어요? 사람이죠. 나죠. 이건 뭐같이 생겼어요? 다리가 4개인 동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식물, 새,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에 사는 새, 거기와 함께 사람, 그리고 해와 달과 모든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자, 생명 평화를 이루자라는 것이 이 문신의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내는 의미, 철학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뭐였다? 합일이다. 모두 하나 되는 세상, 맑고 밝고 훈훈한 하나 되는 세상,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자라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동양 철학의 의미를 공부를 했어요. 동양 철학의 의미는 뭐였다? 합일 사상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